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냉대와 무시, 그리고 그 끝에 있었던 놀라운 반전의 실화입니다. 2023년 3월 어느 날 밤, 7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딸과 아들, 며느리들이 모인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연금도 얼마 안 되시고, 의료비는 계속 나가고, 큰아들의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은 이 한마디에 김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이런 냉대였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들은 6개월 후 벌어질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1년생인 김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20대에 결혼해서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민정을 낳았어요.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김할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였죠. 애들아, 아빠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희들만큼은 대학교 꼭 보내줄 거야. 이 한마디를 위해 김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자신의 몸을 혹사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장갑이 벗겨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여름엔 땀에 흠뻑 젖어 집에 돌아왔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이 됐어요. 딸 민정은 연세대를 나와 의사가 됐고요. 김할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였죠. 하지만 2020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도 제대로 못한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죠. 그때부터 김할아버지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지, 혼자 지내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의 연금은 월 80만 원. 의료비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오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가 큰아들 집에서 지낼 때였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솔직히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아버지가 돈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연금만으로는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딸 민정이 오빠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빠, 우리 아버지 문제 좀 해결해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김할아버지는 문제라는 단어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자식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대화를 뚝 끊었죠. 특히 며느리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2022년 추석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어요.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 할 순 없잖아.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이런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늙은이에 불과했을까요? 2023년 1월 김할아버지는 혼자 은행을 찾았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조용히 물어봤죠. 혹시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출금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연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내쳐내려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김할아버지는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죠.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솔직히 경제적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짐만 되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또 다른 날에는 딸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의존적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한테 짐이 되는 게 느껴져요. 김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키우고 사랑한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2023년 2월 우연히 큰아들의 메시지를 봤는데 가족단체 채팅방이 있었던 거예요. 김할아버지만 빠진 채로 말이죠. 메시지 내용은 더욱 가혹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 맞아.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연금으로는 좋은 요양원도 못 들어가시잖아. 우리가 보태줘야 하는데 차라리 정부 지원 받는 곳으로.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4월 김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요청을 했죠. 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상속할 재산이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말씀드릴게요.
그때 김할아버지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본 변호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김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가난하지 않았죠. 1980년대부터 김할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서울 외곽 땅들이 정말 쌌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자식들 교육비는 월급에서 대고 투자 수익은 따로 모아뒀어요. 그 결과 현재 김할아버지가 보유한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부동산만 해도 15억 원, 예금과 주식을 합치면 총 자산이 23억 원이었어요. 연금이 80만 원인 건 맞지만 그건 김할아버지가 일부러 국민연금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자식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자식들이 제 돈을 바라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김할아버지의 속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김할아버지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몰래 해온 일들이었어요. 큰아들이 집을 살 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것도 김할아버지였어요. 딸이 병원을 개업할 때 필요했던 자금 일부를 익명으로 후원해 준 것도 김할아버지였죠. 심지어 손자, 손녀들 교육비도 김할아버지가 몰래 지원하고 있었어요. 학원비, 과외비. 자식들은 자신들이 다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경제적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김할아버지는 이제 결심했어요.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되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2023년 5월 김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폐가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결정했어. 앞으로는 너희들 신세 지지 않을게.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살 집을 마련했어. 그리고 너희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겠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버지가 연금 80만 원으로 어떻게 혼자 집을 마련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연금으로 어떻게. 그때 김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이것들 좀 봐라.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채, 경기도 분당구 오피스텔 2채. 자식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두 번째 서류는 은행 잔고 증명서였어요. 예금만 8억 원이 넘었죠. 세 번째 서류는 주식 계좌 잔고였어요. 삼성전자, LG화학 등 우량주들이 가득했어요. 딸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거예요?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거다.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았지.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경제적 짐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했던 거죠.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다. 민수야, 내가 집 살 때 전세자금 대출 보증 누가 서줬는지 아니? 그건 은행에서 알아서 내가 서줬다. 민정아, 내가 병원 개업할 때 자금 부족해서 고민했던 거 기억하지? 네. 그때 어떤 후원자분이 그것도 나다. 김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몰래 해준 일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손자, 손녀들 교육비, 가족 여행비 일부, 심지어 며느리들의 명품 가방 몇 개도 할아버지가 몰래 사준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이 모든 걸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니?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했죠. 김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는 유언장이었어요. 원래는 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이제 너희들과 연락을 끊고 살겠다. 그리고 내 재산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어.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미 늦었다.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다 봤거든.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정말로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죠. 자식들은 매일 같이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김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김할아버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9월 김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어.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어요.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되 조건을 달았죠. 첫 번째 조건 매주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가질 것. 두 번째 조건 서로를 경제적으로만 판단하지 말 것. 세 번째 조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 할 것. 자식들은 이 모든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6개월 후 이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를 경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했어요. 며느리들도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죠.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남겨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현재 김할아버지는 74세가 됐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죠. 큰아들 민수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해요.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보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깨달았을 때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딸 민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진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김할아버지의 둘째 딸이 자신의 SNS에 이 경험담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공유했죠.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혹시 이런 마음이실까 싶어서 바로 안부 전화드렸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김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들이 진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을 원했거든요. 현재 김할아버지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식사 배달,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 가족에게는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김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된 후로는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죠. 손자 준호 19세는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께 더 잘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짜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쏟으신 사랑과 희생에 있어요. 둘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셋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김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가족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김할아버지도 자식들을 영원히 원망하지 않으셨고 자식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했어요. 현재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강연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관계를 돌아보게 됐다고 해요. 김할아버지가 강연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24년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곤 하죠. 부모님을 뵈러 가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한 가족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또 어떤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부모님 안부를 매일 확인하게 됐다고 해요. 김할아버지 가족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김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알든 모르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기를 바라셨을 뿐이죠. 그리고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비록 표현을 서툴게 하실지도 모르고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인사 한 번이면 충분해요. 김할아버지처럼 숨겨진 재산이 있으신 부모님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한 숨겨진 사랑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자식들아, 부모는 영원하지 않단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해다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감동적인 실화를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